대통령님은 존재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네, PK 정치 토크 최형두 경남대 교수님, 하기남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화두로 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봉화마을에서 열린 추도식,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김정숙 여사께서 함께하셨어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린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여권 인사들 대거 집결했고요. 참여정부 인사로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참석하셨네요.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찾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추도사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맡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꿈꾸시던 세상을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방해하던 잘못된 기성 질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멈추거나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건만 정치는 그 길을 잃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도와달라고,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은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단상에 직접 올라가서 추도 메시지도 읽었습니다. I presented them with a portrait I recently painted of President No.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I painted a man who respec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And today I pray that his vis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will extend north across the border.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참석, 사실 이게 부시 대통령이 직접 이게 참석을 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노 전 대통령과의 각별했던 관계, 새삼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은 반미 대통령이라는 저 보수 쪽의 공격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반미면 어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또 얘기했다 하잖아요. 네네. 이거 실제로 좀 각별한 관계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고 보시죠? 저는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옆에서 봤는데 네. 대통령의 임기가 그 부시 대통령의 8년 임기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네. 사실 미국에 우리가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 그리고 이라크 파병이라는 원래대로 전통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소리 들을 네. 만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네. 국익을 위해서 세계 속에서의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이 현실에서 네. 고뇌에 찬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 더 비판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분의 살아온 삶이 그렇게 막 끈적한 삶이 아니니까 네. 오죽하면 그래도 생각이 있겠지라는 그런 평도 받았었거든요. 이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 부딪히다가 네. 또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과 그리고 한미 FTA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중에 그 임기 후기에는 굉장히 네.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특히 있습니다. 예.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이라크 파병은 참 고마운 그렇죠. 일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거예요, 부시 그렇죠? 대통령이 그 자서전에 보면 네. 내가 미국 의회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네. 이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 이야기도 예.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참 부시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네.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이고 또 진보적 대통령이었습니다만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미 FTA 이거 사실 네. 보수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국내에 네. 굉장히 그 산업관계 이익이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충돌되기 네,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라크 파병 이게 미국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어쨌든 우리 동맹국으로서 북한의 그 동북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의 그 또 사정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또 이라크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우리 기업의 진출까지 포석을 둔 그런 이제 전략이 있었고요. 네. 가장 빛나는 대목 하나는 또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아, 예, 네. 무장 없는 평화가 없다. 평화를 지키려면 무장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긴 그 원유 수송로라든가 무역로를 생각하면은 네.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전부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들, 특히 민주당이 네. 다 반대했던 일입니다. 예,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조차도 네. 상당히 결단의 정치인이다. 도경태 최고위원이 대표로 오셨단 말이죠. 예, 한국당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도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참석하지 않으셨던 걸로. 민생 일정인데 사실은 여기 안 오실 일도 없고 네. 아마 오고 싶었을 겁니다. 오고 싶었을 텐데 왜냐하면 뭐 다 우리 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나 또 네. 지도부도 뭐 되고 나면은 반드시 봉하마을에 와서 들러서 인사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네네.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역대로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저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왔을 때 굉장히 네. 격한 이 반응이 있었고 일부 시민들로부터 그랬습니다. 항의도 그래서 받고 아마,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주최 측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교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네. 정말 그 추모 행사인데 그 추모 행사가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왔다고 해서 네. 반대파들이 어떤 뭐 시위를 벌이고 하는 것들이 이 추모 행사의 여러 그 결을 조금 뭐 해치는 이런 네. 걱정도 했을 테고요. 또 그런 것들이 아마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얼마 전에 이제 마산 부림시장에 왔을 때 네.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비판의 황교안 대표 피켓을 오셨을 때 두고 말이죠. 했잖아요. 또 혹시 오늘 같은 날 사실 오늘의 뉴스의 초점은 10주년 노무현을 그 길이고 네. 또 그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어야 하는데 네. 혹시 약간의 어떤 부딪힘이나 불상이 있을 때 뉴스의 초점이 그렇게 옮겨가면서 정작 10주년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가 있어서 쌍방이 서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일정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왜 안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저 국민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았을 텐데,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면, 이런 또 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오늘 제일 오고 싶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을 텐데, 그지요?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 두 분인데,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 상 때문에 못 오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금 재판 일정 때문에 오늘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SNS에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10주기 될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도식에 참석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게 탈상하는 날로 생각했었는데 결국 못 얻게 됐고 아마 재판에 이겨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 찾아뵈려 한다. 아마 저런 의미를 담아서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예. 저걸 읽어보셨습니까? 예. 예. 좀 어떻게 저는 생각되시나요?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 길 전에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렇게 그 어떤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경수 네. 지사님은 이 길 이후에 이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선증을 이게 보여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마음이 더 컸을 텐데 하필 이 기일에 이제 재판 받으러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 10년 전에 데자뷰가 그때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막 헬리콥터에서 막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김경수 비서관이죠. 하고 저희 또 전직 청와대 참모들하고 같이 이제 안에 있으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제 사저를 나가실 때 그때 저희가 같이 안에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나요. 나도 변호사로서 많이 변론을 해보는데 이렇게 그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때까지 내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괜히 또 수모를 긋게 되진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차를 타셨거든요. 2009년 4월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당시에 그렇죠. 예. 아침에 하셨던 말씀이다. 예. 그죠? 그때 이제 네. 그 김경수 비서관 지사님도 그때 같이 계셨는데 이제 정작 당신이 지금 이제 재판 받으러 서로 올라가시니까 그런 데자뷰가
본인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겹치지 않을까.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내고 다시 돌아와서 탈상의 마음으로 진정하게 다시 전하겠다라고 했으니 더욱더 본인은 각오가 더 네. 새롭게 새겨지지 않았을까. 같이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겠습니다. 특히 뭐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시니까는요. 예, 참. 요사이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 또 그분이 하신 말들 새삼 다시 한번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 정치가 좀 많은 실망을 국민들께 주고 있어서 더욱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참 특유의 화법이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내일 그리고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국 정치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내가 정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고 있거든요. 지방이 발전해야 됩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돼야만이 전체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비로소 화합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 균형 발전, 정치권의 화합과 상생, 아마 이런 정도로 저번에 이야기들이 뭐 간략하게나마 요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영두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노무현 정치인의 빛과 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가적 미래를 내다보는 실용주의, 자신의 지지자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오히려 네. 당당하게 설득하는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정말 돋보일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오히려 이 정부나 민주당 쪽에 좀 노무현 당시에 이 실용주의를 좀 한번 복귀를 해서 그게 또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근데 뭐 탈원전이라는 너무 이념과 구호에 지금 매몰되어서 또 최저임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안 올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한 소상공인의 지금 굉장히 큰 고통과 이런 그 일자리가 자꾸 사라져가는 이런 네. 문제를 보자면은 이제는 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 화형식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당당하게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실용을 추진해 나갔던 그런 점들을 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아쉬움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본인도 그런 이야기는 한번 하셨어요. 맞습니다. 말을 좀 맞습니다. 품위 있게 했으면 예. 좋았을 걸.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제가 농담삼아 하셨는데. 기억 남는 거 하나는 그게 당시에 퇴임 직전에 네. 인터뷰에서 내가 좀 말을 너무 막 거칠게 하고 했던 것 같다. 내가 말을 조금 더 다듬어서 했더라면은 이렇게 상처도 안 주고 그런 후회를 직접 한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우선에 물론 이제 강력한 어떤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그 뚜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상대방한테는 이제 상처를 주는 또는 그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나중에는 다 극복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 가운데 아마 몇 속간에 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마 지역주의 타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종로구를 버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게 뭐 떨어지는 길을 스스로 택해서 걸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 바보 노무현의 이야기도 아마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영향, 특히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남긴 영향은 정말 크겠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네. 불꽃 그리고 미랄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지역주의 타파 또 지방분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네. 대통령께서는 실전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당선이 보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월한 곳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매우 안 좋은 지역에 직접 뛰어들면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셨고 거듭되는 낙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네. 마음을 같이 불러일으켜줬고 그리고 가장 큰 노무현 대통령님의 업적은 미랄처럼 이렇게 당신의 삶이 그리고 그 이후에 불꽃 같은 삶이 여러 후손을 키워냈다는 거죠. 네.
참여정무관보도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님이고 네. 연설비서관이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고 많은 그 당시 노무현들을 또 만들어냈다. 민원 그죠? 비서관이 네. 지금 허성무 창원시장이고 네. 또 김두관 전 도지사도 계시고 유시민 장관도 있고 그 이후에 많은 정치적 예비군들을 만들었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족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저희 하기만 아직까지 변호사. 싹은 나지 않아 아직까지 피지 못한 것이지만 네. 많은 예비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아직 우리 경남하고 부산 지역에 또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적합한 기관이 우리 경남에 또 부산에 오느냐도 사실은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참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은 만약에 노 전 대통령께서 살아 계신다면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 정치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또 본인 또 뭘 하고 계실까 뭐 이런 부분도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마 살아 계셨다면은 지금 당시에 FTA를 추진했을 때의 그런 그 실용주의 또 먼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그 하나의 이념이라든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의 민생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역에 내려와서 사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네. 아주 좋은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첫살이었죠? 경남이라는 네. 경남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참 좋은 선례가 되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아까 제가 대통령의 삶이 결행, 실행의 삶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촌로로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감이 되면서 우리가 서울은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가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우리 네. 지역이 계속 이렇게 쏠려만 가고 이렇게 남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다시 고향에 와서 계시는 이런 모습에 제2, 제3의 노무현 또는 정당이 달라도 지역의 출신들이 다시 연어처럼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더 확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국의 명소가 지금은 봉화 한 곳이지만 네.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어딘가에 앞으로 우리가 역사가 계속되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분포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느 당 소속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이 여야 관계없이 계속 앞으로 챙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